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척 더운 하루입니다. 뭐 남쪽에는 비 온다고 하는데 뭐 저희 여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 뭐 엄청 더운 하루였어요. 뭐 어제도 좀 더웠지만 이렇게 금요일 날 장에 뭐 큰 폭락장이 한번 와가지고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 된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그 전날 비해서 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거를 이게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심리적으로 그 자꾸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 계좌 꽤 많이 잃으면 많이 잃었을수록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분명히 많이 들 거예요. 뭐 주식 심지어는 주식을 괜히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좀 늦게 뛰어든 분들은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 까먹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그 주식은 그 이렇게 돈이 잃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 코로나 하락세 이후에 3월부터 쭉 올라오면서는 계속 상승장이었으니까 돈을 이제 잃는 것보다는 버는 쪽이 더 많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큰 변수가 와가지고 큰 폭락장이 오면은 이제 그 리스크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마 좀 약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그 코로나가 다시 발발하면서 어, 전 세계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 다시 또 이제 좀 한번 휘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폭락이 오고 다시 또 급반등이 오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3월 달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죠? 이런 코로나로 인한 부분을. 근데 이제 이 어쨌거나 3월 달처럼 한번 또 폭락이 왔어요. 폭락이 왔는데 3월 달에는 개미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관과 외인이 던져서 폭락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조금 달랐죠. 그 개미가 받쳤죠. 어느 정도. 그죠? 만약에 3월 같은 장이었다면은 아마 처음에 빠졌던 가격 어제 시초가 80 내지 90 그 정도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개미가 받쳐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은 한 3분의 2 정도를 회복했죠. 30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하여튼 10%대 초반으로 끝났으니까 11%로 끝났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는 한 거의 80%에서 44%까지 낙폭 줄였고 요거는 코스닥은 이제 38인가 그 36인가 그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줄인 것 같아요. 네, 1.45% 빠졌고 코스피는 2.40%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게 빠진 거죠. 그죠? 네. 자, 이건 다 개미의 힘이고 이제 개미가 아직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많죠. 그 예탁금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처럼 그런 폭락은 안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긴 한데 아니면 또 뭐 개미도 또 전략을 짜가지고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지게 놔두고 그래갖고 폭락시켜 놓고 다시 또 저가에서 사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죠. 개미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기관하고 외인은 또 뒤통수 맞는 건데 기관하고 외인 또 사실은 3월달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처럼 쉽게 못 크게 못 던질 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 뭐 금요일 던진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천억 원대 던진 거면은 뭐 평범한 날에 어 수준보다도 못한 그 매도죠, 그죠? 개미는 좀 약간 많은 매수를 했지만, 네. 이게 뭐 하여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범한 최근에 평이한 날에 그 매도하고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미국장만 폭락인 거지. 그러니까 어저께 초장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어쨌거나 그 돈을 잃어가지고 좀 계좌가 빠진 분들은 아마 뭐 좀 초보분들이나 경험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오늘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짜증스러운 하루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좀 이제 그 처음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폭락장에서 자기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돼 있다면은 네. 그런데 뭐 사실 그 좀 이거 이겨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식 투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준 뭐 사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게 이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V자 반등을 쭉 해오면서는 이런 약간 좀 대세 상승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이상 한 60 내지 70% 정도는 수익을 났을 거예요. 초보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식을 굉장히 뭐 돈 벌기 쉬운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평범할 때는 주식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아마 한 열에 일곱 여덟은 아마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계좌가 아니라 자기 원금을 까먹은 계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요즘 말로 존버라 그러죠. 존버. 네. 그냥 홀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비일비재하느냐? 손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샀는데 떨어졌어. 그럼 본전 생각 때문에 손절을 못해요. 그냥 말로는 이론상으로는 뭐 2%대 3%대 빠지면 손절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원금이 까지잖아요. 그럼 손절 못합니다. 원금 생각이 나가지고 손절 못해요. 그리고 버텨요. 버티고 나가요. 원금 올 때까지 버틴답니다. 자, 근데 지금 초보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는 안목이 조금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존버가 아니고 이제 소위 그 물타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타기가 안 좋다는 거는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인데 들어갔다가 자기 원금이 까였을 때 그 평단가 낮추려고 계속 물타기 하는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지. 종목을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이게 좋은 종목도 반드시 만날 오르지만 않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대로 좀 괜찮은 걸 잡았는데도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타기를.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자 했던 원금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을 전부 투자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계좌에 돈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치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진 걸 전부 다 이제 뭐 전부 혹은 뭐 절대 다수 절대 금액을 넣었다 뺐다 해도 상관없는데 단타를 할 수 없는 뭐 직장을 가지거나 생업에 있는 분들은 분할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이제 다시 상승할 때를 기다릴 필요성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최근의 경우에 봤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한 2주 전에 뭐 매드 팩토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을 보는 안목이 조금만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게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오나 좋은 소식이 나오나 혹은 나쁜 소식이 나오나 봐야 돼요. 그 만약에 나쁜 소식이 나오면 어때야 돼요? 그냥 던져야 되겠죠. 그죠? 네.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냥 더 들어가고 하는 거죠. 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그 선택은 자유인데 안전하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 오르면은 오를수록 점점 이렇게 분할해 있는 금액을 점점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좋죠. 이제 하여간 나쁜 주식이든 좋은 주식이든 모든 주식은 오름과 내림이 반복돼요. 네, 이거는 명심해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로 안 좋은 주식은 이제 밑에서 계속 횡보하죠. 오름과 내림이 없다시피 한다고. 뭐 오름과 내림이 있어도 뭐 하루 이틀 잠깐 뭐 작게 소폭으로 오르내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우리나라 경제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고르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로 쭉쭉 보았을 때 보면은 시총 10위권 종목들이 쭉 비교해 보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총 10위에 있는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종이 변경되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는 아주 그 고성장 산업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장했던 산업들이 지금 시총의 상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야 한 20년 전에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성장해 있어서 좀 특이한 경우고, 뭐 예전에 이제 뭐 상위권에 있던 뭐 철강, 포스코, 뭐 현대차, 뭐 조선, 그다음에 뭐 KT, 뭐 한국전력, 뭐 무슨 중공업,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뭐 주가 수준은 뭐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 시대의 고성장 산업은 아니죠. 고성장 업종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 계속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업체들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고성장 그런 시대를 끝내고 이제 평이한 이제 뭐 주가에 대해서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주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죠. 대부분 보면은 뭐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한 10년 전에 벌써 이제 전성기 지났고, 조선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뭐 한 10년 전 10년에서 2000년대 중반 뭐 그렇고, 그냥 뭐 한국 뭐 큰 업체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같은 거 한국전력, KT,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전에 뭐 이제 휴대폰 처음에 막 저거 했고, 뭐 인터넷 처음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 일정 부분 좀 전성기였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물론 그 업체들이 뭐 이제 새로 막 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업종을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조금 예외로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업체들도 사실은 성장하기 어렵죠. 지금 시대는 뭡니까? 지금 시대는 그냥 기술 발전에 의한 뭐 아까 뭐 얘기해 뭐 요즘에 뭐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뭐 5G라든가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거, 그러면 5G 뭐 융복합 4차 산업 융복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초기나 중기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도 많이 뛸 여지도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벤처도 하나의 사례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이직하려면 좀 크게 볼 필요는 있어요. 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주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루하루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좀 큰 그림을 못 봐요. 가끔 한 번씩 주말에 내가 관심 종목으로 난 주식,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주식들을 한 일주일 10일 동안에 일별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을 보세요.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건지. 근데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에만 집중해 보다 보면은 잘 파악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투자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정말 많아서 단타 위주로 해도 무난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에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주식을 뭐 어디 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뺏기 뭐 혹은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렇게 정도밖에 못 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딱딱 이렇게 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시간이 널널한 사람 말고는 초단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단타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이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래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특히 초보분들은 아마 평이한 장이 왔을 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뭐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놔두는 격언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한번 말했지만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계란은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그다음에 손절매를 잘해라, 뭐 손절매 이제 뭐 수익률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세요. 각자 10%, 보통 10%가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이제 손절하는 거는 2%에서 한 2, 3%가 가장 좋은데 좀 많으면 5%까지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 본전을 아까워하면 손절 못 합니다. 근데 손절을 못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손절을 못 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홀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손절하는 걸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소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봤을 때 사양산업, 그러니까 한몰 전성기를 지난 산업 있잖아요. 전성기를 지난 산업. 그런 거는 설사 주가 올라도 그렇게 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조선은 안 보는, 조선은 옛날에 한 2000년, 한 10년 전에는 조선을 좀 봤는데 지금 조선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LNG 그 수주해가지고 한 반짝 올랐었죠, 그죠? 삼성중공업 같은 거 어떤 거 한번 봅시다.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뭐 수주하고 이랬을 때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반짝 한번 올랐었네요. 18% 그죠? 6,97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전성기를 지난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양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반짝 이렇게 반짝 올랐지 이게 쭉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건 뭘 다녀 봐야 되겠죠?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안 올라가요. 이게 뭐 대우조선해양도 어떤가 볼게요. 대우조선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그때 반짝 올랐을 때 21,800원에서 29,35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6,000원 다시 내려왔어요. 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대규모 수주 이런 거 있을 때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거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산업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KT 같은 거도 기업이 크지만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 보세요. 줄줄줄줄 흘러내잖아요. 뭐 5G 나온다고 뭐 어쩌고 해도 이거 보세요. 1999년 이때가 언제냐면 인터넷 나올 때예요. 인터넷 나올 때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이 이때 나왔어요.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 그때 전성기 그때 닷컴 열풍 또 불었었죠. 닷컴 열풍 인터넷 나오면서 닷컴 열풍 불었었어요. 그때 19만 9천 원 찍었잖아요. 그죠? 최고점인 것 같아요 그때가.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안 올라요 주가가. 이 보이시죠 여러분? 안 오른다고요. 네.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내리기만 하죠. 오르지 않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할지 있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은 안 올라요. 또 뭐 있죠? 어, 포스코 같은 거 어떤 거 한번 볼까? 포스코 볼게요. 네, 포스코도 비슷하죠, 그죠? 포스코도 2007년도 요때 전성기였어요, 그죠? 네, 쭉 올랐다가 그리고 계속 내려와요. 물론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이제 반짝 상승도 했지만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다시 못 오르는 거죠. 이제 철강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양 산업인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업체가 뭐 새로운 뭐 뭐랄까 뭐 현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막 기술 개발 같은 거 하거나 업종을 뭐 사업을 또 추가해 가지고 뭐 업종 전환을 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철강을 계속 한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업체가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철강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초기거나 성장 중인 이런 종목을 고르도록 하는 게 좋아요. 뭐
옛날 뭐 이렇게 이미 그 고성장 시대를 지난 업종들은 설사 무슨 좋은 재료가 있다 치더라도 어 그런 거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손 안 대는 게 좋고 지금 성장하는 종목 중에서도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 선별하는 거려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좀 정보도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죠. 네, 그런 공부를 안 하면은 사실상 그 평이한 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상승장에 있는 요런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수익 내기 어려워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얼마 안 된 분들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폭등장에 여기에 이제 상승장에 좀 취해서 어 주식을 아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좀 신중하고 좀 종목을 잘 고르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오늘 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상승장이 조금씩 주춤주춤해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심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상 이게 뭐 코로나가 이제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지금보다 더 확산돼가지고 이 지금 이런 장이 더 지속될 수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도 재정을 또 더 이제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더 계속 더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큰 거시적인 안목도 한번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좀 미시적인 안목도 좀 열심히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하여간 주식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9월에 이제 공매도가 뭐 부활된다고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죠, 장이.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좀 향후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